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번아웃으로 퇴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현대사회에서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지가 않고 흔히 사용되는 것 같아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업무 강도가 높은 한국 사회에서 번아웃은 흔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끝없는 야근과 성과 압박과 상사의 질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개인의 심신을 서서히 고갈시키고 그렇게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극단적인 선택 중 하나가 바로 퇴사인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번아웃 때문에 내린 퇴사의 결정을 나중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탈출했지만 이 생존의 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너무 성급했나? 다른 길이 있었을까라는 회한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으로 퇴사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 같은데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스트레스 받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WHO 같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번아웃을 공식적으로 직업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분류하면서 에너지 소진과 직무 효능감 저하, 냉소주의가 주요 특징인데요. 번아웃은 잠깐의 휴식이나 여행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신체적이나 정서적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바닥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번아웃이 퇴사로 이어지는 건데 번아웃 상태에 빠진 사람은 회사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자신이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죠. 출근길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업무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오면서 이때 사람이 극단적 해법을 떠올리는데 바로 이 회사만 나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물론 퇴사를 하면 번아웃 증후군이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퇴사 직후에는 되게 해방감을 느끼고요. 매일 아침에 울리던 알람 소리가 사라지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나를 갉아먹던 스트레스에서 업무 스트레스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이 시기에는 내가 이제 드디어 나 자신을 지켰다는 뿌듯함이 생기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이 이제 퇴사를 실제로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빈번하게 한 1, 2년 일하면서 퇴사하고 좀 쉬고 다시 입사하고 퇴사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월급이 끊기면서 생활비나 대출이나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부양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눈앞에 닥치고요. 직장을 떠난 자유와 동시에 경제적인 공백이라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요즘에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깨닫기 시작합니다. 퇴사 후에 쉬었다가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고요. 특히 30대 후반이나 40대 이상이라면 새로운 직장은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은 일에 대한 지속성을 의심하고 나이도 채용의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알바 자리도 요즘에는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엄청 어렵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면서 프리랜서나 창업을 택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차갑고요. 안정적인 수입을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상당수는 실패합니다. 결국에 다시 구직 시장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미 퇴사 이력과 나이, 경력 단절이 발목을 잡죠.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때 조금만 더 버틸 걸 하는 휴직을 했어야 하는데 왜 퇴사를 급하게 결정했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후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번아웃에서 벗어나려다가 더 큰 번민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후회의 감정의 근원을 좀 생각해 보면은 감정적인 선택에 우리는 한계에 의해 번아웃 상태는 이제 극심한 감정적 소진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 보통 되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인생의 결정일수록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퇴사가 단순히 감정 해소가 아니라 인생 경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이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의 번아웃의 원인을 회사나 상사나 조직 탓으로 돌리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제의 일부는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방식과 심리적 회복력 부족에서 비롯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퇴사를 한다면
다른 새 직장에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겪게 됩니다. 그 문제가 외부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번아웃이 오던 말던 사회적 구조와 냉혹함을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는 재취업과 복지와 심리상담 같은 안전망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퇴사 후에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부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 요인도 후회를 키우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온다면 퇴사를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퇴사보다는 먼저 고려해야 할 선택지는 휴직이나 장기 휴가입니다. 번아웃은 잠깐의 거리두기만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극단적으로 퇴사로 가지 않고 잠시 모든 걸 좀 멈추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퇴사를 고려한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의 비상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은 이제 퇴사 후의 자유는 곧 생존 위기로 바뀌게 되거든요. 후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이 경제적 준비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당연히 퇴사 후에도 사회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스킬과 이제 뭐 인맥이나 자격증 같은 자산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준비 없이 단순히 회피 차원에서 퇴사하면 이 감정적 퇴사는 후회를 무조건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퇴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퇴사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는 요즘에 씨가 말라가고 있는 요즘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오면 어디도 들어가기가 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직장 조건에서 훨씬 몸값을 낮춰서 들어가야 하는 걸 염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번아웃으로 인한 퇴사는 분명 한 사람에게 중요한 생존의 선택일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후회로 남는 이유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뭔가 번아웃 상태에서 무조건 퇴사라는 해법을 택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퇴사가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많이 힘드실 텐데 연휴 잘 보내시고 재충전하셔서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들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